시청자, 선거를 사흘 앞둔 지금 익명글 하나와 참사 하나가 어떻게 저쪽은 사람도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조립되는지 그 공정을 끝까지 따라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정치 유튜브 켜보시면 비슷한 영상이 쏟아집니다. 이재명 심판, 참사, 외면, 관권 선거. 제목만 봐도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상들 다 비슷한 감정으로 끝납니다. 저쪽은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 분노하라. 근데 저는 오늘 그 영상들 말고 그 영상을 찍어내는 공장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화면에 흘러나오는 그 분노는 사건에서 그냥 솟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재료를 받아다가 가공해서 출고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난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가 철거 작업 중에 무너졌습니다. 3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분들이 누굽니까? 길 가던 행인이 아니라 붕괴 12시간 전에 이미 2.9cm 침하라는 경고 신호가 떴는데도 그걸 점검하겠다고 구조물 밑으로 직접 들어갔던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 그리고 구조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가 들여다보는 건 그 위험 신호를 철도 당국에 제때 알리지 않은 서울시의 안전조치 미이행 문제예요. 자, 질문 2개 던지겠습니다. 첫째, 이 참사의 1차 책임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이렇게 또렷한데 왜 화면엔 그 얘기는 쏙 빠지고 엉뚱한 분노만 흐를까요? 둘째, 왜 하필 투표 사흘 전에 참사와 익명글과 시장 방문이 한 묶음으로 쏟아질까요? 오늘은 그 공장에 무슨 원료가 들어갔는지, 그걸 어떻게 가공하는지, 그리고 그 공장이 끝내 우리 민주주의에 무슨 짓을 하는지 세 겹으로 벗겨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죠. 이건 이재명이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거 막판에 분노를 찍어내는 공정에 관한 얘기예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수 유튜브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진짜 사건 하나, 익명의 댓글 하나,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일정 하나 이런 걸 원료로 받아다가 괴물 서사라는 완제품으로 출고합니다. 그리고 그 완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점이 바로 지금 투표 직전이에요.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공정 라인은 절대 안 보입니다. 오해는 마세요. 보수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양한 시각은 필요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을 보든 그게 날 것의 사건인지 가공된 완제품인지는 구분하면서 보자는 겁니다. 그 구분 하나만 챙겨도 똑같은 영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표면, 동기, 결과, 공장에 들어간 원료부터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원료 1번 서소문 고가 참사입니다. 1966년에 지어진 60살 먹은 노후 고가도로예요. 오래전부터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철거가 결정돼 있었습니다. 그 철거를 발주하고 관리한 건 서울시고요. 사고 당일 새벽에 이미 침하가 발견돼 공사가 한번 중단됐는데 12시간 뒤 점검에 들어갔다가 무너진 겁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시공사가 그 위험 신호를 철도 당국에 즉시 통보하지 않았다. 안전조치가 미이행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슬프고 그리고 분명히 따져야 할 책임이 있는 사고입니다. 하나 더 보태면 붕괴 1분여 전과 5분여 전에 그 고가 아래로 열차가 지나갔어요. 코레일은 그중 하나를 무궁화호로 보고 있습니다. 1분만 어긋났어도 열차 참사로 번질 뻔한 겁니다. 게다가 이 다리는 이미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권인 D등급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다시 말해 위험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그 위험을 관리할 책임은 명백히 행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료 2번 이재명 대통령의 그날 일정입니다. 오전에 국무회의, 오후에 창원에서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해군 잠수함 신체호함을 시찰한 뒤 저녁에 부산 자갈치 시장에 들렀어요. 온누리 상품권으로 해산물을 사고 2층 식당에서 참모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선거 기간에 현직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도는 그 흔한 민생 일정이죠. 그리고 그날 참사는요, 노동부 장관이 긴급 현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여러 따로 챙겼습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야당은 이 시장 방문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건 야당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그날 대통령의 동선은 국무회의에서 시작해 국방회의, 잠수함 시찰, 시장 방문으로 빼곡했습니다. 한가하게 회나 먹으러 내려간 하루가 아니라 공식 일정이 줄줄이 잡힌 하루였다는 거예요. 근데 공장은 그 하루에서 딱 회 먹는 장면 하나만 오려냅니다. 편집의 기술이죠. 원료 3번,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한 후보 지지자라는 사람들의 익명 단톡방에 끔찍한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참사가 호재다. 피해가 더 컸으면 좋겠다. 정말 사람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멈춰서 보셔야 할 게 있어요. 해당 캠프는 우리도 모르는 단체라며 곧바로 부인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익명이고 부인됐어요. 그런데 방송은 그걸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저게 사실은 그 진영 전체의 속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 반대편 어느 후보 지지자 단톡방에서 똑같이 끔찍한 글이 나왔다면 이 방송은 그걸 보수 진영 전체의 속마음이라고 단정했을까요? 아마 일부 극성 지지자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을 겁니다. 같은 익명 글인데 우리 편이면 일탈이고 저쪽 편이면 본심이다. 이 이중잣대가 이 공장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 원리예요. 원료 4번 선거벽보에서 한 후보가 빠졌다. 방송사가 어떤 후보의 발언을 편집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어요. 사실로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상하다는 의심만 던져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 의혹들이 향하는 후보가 누구냐도 봐야 합니다. 방송은 특정 후보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끌고 가요. 피해자 서사죠. 그런데 피해자 서사는 나중에 결과가 나빴을 때 봐라. 역시 조작이었다로 곧장 연결되는 가장 좋은 밑밥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공장에 들어간 원료들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다 진짜 같죠?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 원료로 무엇을 만들어 출고하느냐.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한쪽이 참사는 외면하고 선거에만 정신이 팔린 것처럼 보입니다. 분노가 확 솟죠. 영상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채널들은 다 여기서 끝냅니다. 그런데요, 원료를 가공하기 전 상태로 하나씩 되돌려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사의 1차 책임은 철거를 관리한 서울시를 향하고 있고 국토부가 바로 그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명글은 캠프가 부인했고요. 시장 방문은 선거철 대통령의 통상 일정이고 참사는 담당 장관이 따로 챙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멀쩡한, 아니 오히려 반대편에 더 불리한 재료들이 대체 어떤 손을 거쳐서 저쪽은 괴물이라는 완제품으로 둔갑한 걸까요? 진짜 그림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어요. 60년 된 다리를 철거하면서 왜 새벽에 치마 경고가 12시간 동안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는가? 왜 사람들이 그 위험한 구조물 밑으로 들어가야 했는가? 다시는 이런 사고가 안 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이게 세 분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장은 우리한테 전혀 다른 걸 보게 만들죠. 회 한 접시요. 이 공장에는 라인이 몇 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죠. 1번 라인, 익명을 전체로 둔갑시키기. 부인된 익명글 하나를 진영 전체의 본심으로 출고하는 라인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익명의 댓글 하나로 수백만 지지자 전체의 유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아니, 이 논리대로라면 세상 모든 진영이 다 괴물입니다. 어느 쪽이든 익명 단톡방에 미친 소리 하는 사람 하나쯤은 꼭 있으니까요. 그걸 콕 집어다 저쪽 전체의 속마음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건 분석이 아니라 제조입니다. 이번 라인 책임 뒤집기, 이 참사 화살이 원래 어디로 갑니까? 철거를 발주하고 관리한 서울시예요. 국토부가 지금 그 서울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이 화살을 자갈치 회 한 장면으로 슬쩍 반대편에 꽂아버립니다. 아니, 국토부가 서울시의 안전조치 미이행을 조사한다는데 정작 그 사실에는 왜 같은 강도의 분노가 안 나옵니까? 같은 참사를 두고 온도가 이렇게까지 다른 건 저는 더 이상 우연으로 안 보입니다. 참사의 책임을 묻는 화살을 거꾸로 참사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난으로 되받아치는 것. 이게 책임 뒤집기 라인의 완성입니다. 3번 라인
평범한 일을 악마로 만들기. 선거철에 시장 한번 들른 걸 두고 관권 선거다, 노무현 탄핵급이다 라고 합니다. 좋아요. 그럼 같은 잣대를 양쪽에 똑같이 한번 대볼까요? 상대 후보가 유세장 돌고 시장 가는 건 민생 행보고 이쪽이 시장 가는 건 관권 선거입니까? 같은 행동에 정반대의 이름표를 붙이는 그 순간 기준이 아니라 표적이 먼저 정해져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본라인 비교를 차단하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까지 끌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정확히 뭐였는지 보세요. 당시엔 선거를 코앞에 두고 특정 정당을 밀어달라는 명시적인 발언이 있었고 그게 선관위의 공식 판단으로까지 이어진 사안이었어요. 시장에서 상품권으로 새우 산 거랑 같은 무게로 나란히 놓는 건 비교가 아니라 착시를 노린 겁니다. 진짜 비교를 막으려고 가짜 비교를 들이미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그 분노가 편합니다. 복잡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건 머리가 아프지만 저쪽은 괴물이라는 결론은 시원하거든요. 생각을 멈춰도 되니까요. 공장은 바로 그 편함을 파고듭니다. 여러분이 통쾌하게 욕하는 동안 정작 그 참사의 책임이 어디 있었는지는 화면 밖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이 모든 게 투표를 코앞에 둔 사흘 전에 약속이나 한 듯 한꺼번에 쏟아질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분노는 사람의 투표를 바꾸거든요. 사실관계를 차분히 따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분노는 즉각적이에요. 그래서 검증할 시간이 없는 막판에 검증이 필요 없는 감정을 출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득을 보느냐? 이 질문도 따라가 봐야죠. 정치적으로는 한쪽 후보가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분노 자체가 돈이 됩니다. 분노한 시청자는 영상을 끝까지 보고 댓글을 달고 다음 영상을 누르거든요. 그 영상 끝에 뭐가 붙는지 한번 보세요. 참외 팔고 건강식품 팔고 강연 팝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은 신념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분노를 원료로 조회수와 매출을 뽑아내는 사업체이기도 한 거예요. 이쯤 되면 이건 분석이 아니에요. 공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갈게요. 이런 서사는 한 채널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화면, 비슷한 표현, 비슷한 결론이 여러 곳에서 거의 동시에 쏟아져요. 익명글 하나가 올라오고 캠프가 부인하는 데까지 하루 이틀. 그게 진영 전체의 본심이라는 완제품으로 여러 채널에 깔리는데 또 하루. 이 속도, 이 동시성, 자연스럽게 끌어오른 분노라고 보기엔 라인이 너무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정인을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누가 진행을 하든 똑같은 라인이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개인의 실현이 아니라 설계된 공정이라는 뜻이니까요. 옛날 중국 고사에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없는데도 세 사람이 잇따라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우기면 임금조차 결국 그 말을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호랑이가 진짜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이 반복돼서 믿는 겁니다. 채널 세시면 됩니다. 저작거리에 없던 호랑이가 진짜가 돼요.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그겁니다. 우리는 흔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은요, 굴뚝이 없어도 연기를 피워 올리는 공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연기를 보고 불이 났다고 믿는 사이에 정작 그 연기를 누가 왜 피우고 있는지는 아무도 안 쳐다봐요. 참사가 누군가에겐 슬픔이고 누군가에겐 원료였던 겁니다. 잠깐 이 말 한번 곱씹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고로 돌아가신 세 분은 위험 신호를 점검하겠다고 그 위태로운 구조물 밑으로 제 발로 들어갔던 분들입니다. 누군가의 가족이고 자기 책임을 다하다 목숨을 잃은 분들이에요. 그 죽음을 호재로 원료로 바꾸는 건 그게 어느 쪽 단톡방의 익명글이든 그걸 받아다 진영 전체에 덮어씌우는 방송이든 똑같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그 방송들에서 인두겁이니 금순이 하는 말이 부쩍 늘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는 거죠. 저는 그 단어들을 따라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사람이 아닌 존재로 부르는 그 말 자체가 이 공장의 가장 중요한 완제품이거든요. 일단 저쪽이 사람이 아닌 게 되면은 그 다음엔 무슨 짓을 해도 정당해집니다. 역사가 그걸 수도 없이 증명했어요. 자, 이 공장의 가장 위험한 완제품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아까 원료 4번 벽보 누락이며 방송 편집 의혹 기억나시죠? 이걸 공장은 어떻게 가공할까요? 이게 단순 실수일까요?
아니면 시스템 차원의 고의일까요? 딱 이 한마디예요. 휴먼 에러냐, 시스템 에러냐. 바로 선거 조작 의혹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이 수법 처음이 아니에요. 행정상의 사소한 오류나 편집 판단 하나를 의도된 조작으로 재포장하는 건 반복되는 각본입니다. 핵심은 끝내 증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측이 소년이 외친 늑대가 끝내 안 나타나듯 조작의 증거는 끝까지 안 내놓으면서 의심만 계속 살려둡니다. 의심은 증거가 없어도 잘하거든요. 그리고 그 의심은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 머릿속에 미리 깔립니다. 오해는 마세요. 선거관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정당합니다. 실수가 있었으면 따지고 절차로 검증하고 책임을 물으면 돼요. 그게 민주주의죠. 문제는 그게 아니라 검증 절차로는 안 가고 시스템 차원의 고의라는 결론으로 곧장 점프하는 겁니다. 확인하자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믿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건강한 의심은 질문으로 끝나고 제조된 의심은 결론으로 시작합니다. 확인해보자와 어차피 조작이야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벽보 한 장이 잘못 붙었다. 이게 만약 조작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어설픈 조작입니다. 누구나 사진 찍어 올릴 수 있는 길거리 벽보를 그것도 한 곳에서 티나게 바꾼다? 진짜 조작을 하려는 쪽이 그렇게 멍청할까요? 오히려 그 어설픔이야말로 단순 실수에 가깝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공장은 그 어설픔을 대담한 시스템 조작으로 키웁니다. 작을수록 더 크게 부풀리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 조작 의혹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거의 의식처럼 반복됩니다. 매번 결정적인 증거는 끝내 안 나오는데 다음 선거가 되면 또 똑같이 등장해요. 증명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의심. 그게 바로 이 완제품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바로 여기서 진짜 피해가 나옵니다. 표를 세기도 전에 한쪽을 시스템이 조작됐다로 미리 장전해두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절반은 승복하지 않게 돼요. 이기면 거봐. 우리가 이겼지 지면 조작당했다. 누가 이기든 민주주의가 지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런 불신을 키워온 생태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미 한번 똑똑히 봤잖아요. 이건 한 후보의 승패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를 결과로 받아들이는 사회의 능력에 관한 문제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거 때마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절반의 국민이 어차피 조작이라고 믿는 나라를요. 그런 나라에서는 누가 이겨도 그 승리가 정당성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음 수순은 뭘까요? 표가 아니라 다른 힘으로 결판 내자는 유혹이에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그 유혹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두 눈으로 봤잖아요. 처음에 제가 물었죠. 익명글 하나가 어떻게 저쪽은 사람도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조립되느냐고.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 질문조차 사실은 절반만 맞았어요. 진짜 질문은 이재명이 뭘 잘못했나가 아니라 누가, 왜, 하필 지금 이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완제품만 보고 분노했지 그 라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한 번도 안 봤던 거예요. 뭔가 과하다, 너무 딱 맞춰서 나온다. 그렇게 느끼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 감각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잃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분노의 파도가 밀려오면 일단 같이 휩쓸리는 게 훨씬 쉬우니까요. 거기서 반발짝 떨어져 원료가 뭐였지 하고 묻는 사람이 결국 이 공장을 이깁니다. 선거는 사흘 뒤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안 멈춰요. 개표가 시작되는 순간 곧바로 조작 라인으로 갈아탈 겁니다. 이미 씨앗은 다 뿌려놨으니까요. 개표가 끝나면 시나리오는 둘이에요. 이쪽이 이기면 조작으로 이긴 거다. 저쪽이 이기면 거봐. 민심이 돌아섰다. 어느 쪽이든 공장은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분노는 선거가 끝난다고 사라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패배의 분노가 더 좋은 원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건 특정 후보가 아닙니다. 사건을 사건으로, 죽음을 죽음으로, 실수를 실수로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분노하기 전에 이 분노의 원료가 뭐였는지 딱 한 번만 되짚어보는 그 습관이 이 공장을 멈추는 유일한 스위치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건 결국 그거 하나예요. 화면이 분노를 들이밀 때 0.5초만 멈춰서 이거 원료가 뭐지 하고 묻는 힘. 그 작은 멈춤이 공장 전체보다 셉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0.5초를 멈추면 아무리 잘 돌아가는 공장도 결국 원료가 끊깁니다.
분노를 사줄 사람이 없으면 분노는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는 가공된 분노를 바다 그대로 삼키는 소비자로 남을 겁니까? 아니면 그 분노에 무슨 원료가 들어갔는지 직접 확인하는 시민이 될 겁니까? 이 질문이 조금 불편하셨다면 오히려 제대로 보신 겁니다. 이런 시각이 더 필요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흘 뒤 개표가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서사가 공장에서 출고되는지 그것도 끝까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